이 자식이 감히!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회장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는군요. 쓰러진 남자는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의 차가운 눈빛이 50대 중반의 재벌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25년 전에 버린 아이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5대 재벌가의 가장 더러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한강변 다리 밑 눈보라가 몰아친 날 최진혁은 테러 용의자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국정원 특수요원인 그는 용의자가 한강변 쪽으로 도주해 긴급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강변을 수색하던 그때 응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어요. 최진혁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다리 밑 박스 안에 얇은 담요에 쌓인 아기가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는 급히 아기를 안아 올려 자신의 외투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는 따뜻함을 느끼자 울음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가 너를 이런 곳에 버렸니? 최진혁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사무실, 최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5살 청년은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대표님, 한신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우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5명의 작은 보안 솔루션 업체였어요. 보안 점검권은 다른 업체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진우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신그룹은 국내 5대 재벌이었어요. 그들 눈엔 진우 같은 작은 업체는 보이지도 않았죠. 사실 며칠 전 한신그룹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한신그룹은 이를 은폐하려 했죠. 진우는 우연히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보안 점검을 제안했습니다.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어요. 역시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상대도 안 해주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우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계란과 김치뿐이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으며 뉴스를 봤죠. 한신그룹,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화면 속 윤재민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표정 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진혁이었죠. 진우야, 오늘 한신그룹한테 거절당했다며? 네, 아버지. 내가 예전에 국정원 있을 때 본 자료들이 있는데 한신그룹 쪽 의혹이 상당했어. 조심해라. 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진혁은 전직 특수요원 출신이었어요. 은퇴 후 보안업체를 차렸지만 여전히 정보망을 갖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조심하세요.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평범한 업무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펼쳐졌죠. 진우는 잠시 한신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뭔가 타오르는 감정이 있었어요. 단순한 정의감만은 아니었죠. 더 깊은 개인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신그룹 개인정보 5천만 건 유출, 석 달간 은폐, 주요 포털 메인을 장식한 기사였어요. 한신그룹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정보 유출 사건과 함께 더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 스파이 의혹까지 드러난 거였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모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커가 폭로한 거래.
완전 대박 아니야? 진우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신그룹 완전 난리 났어요. 그러게요. 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진우 대표님이시죠? 검찰청 사이버범죄부 이연서 검사입니다. 한신그룹 건으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오후 2시 진우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조사실엔 단정한 인상의 여성 검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 대표님 회사가 한신그룹에 보낸 보안점검 제안서를 받습니다. 보안 취약점 분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더군요. 그래서요? 어젯밤 해킹으로 드러난 취약점들이 대표님이 지적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님,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닙니다. 현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한신그룹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다가 누명을 쓰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 후 저는 검사가 되어 한신그룹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회가 왔죠. 현서가 서류를 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한신그룹은 10여 년간 중소기업 기술을 빼내 해외에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최진우 대표님, 저는 범인을 잡으려는 게 아닙니다. 한신그룹의 범죄를 밝히려는 거예요. 현서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우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신그룹의 각종 범죄 의혹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검사님은 왜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직감입니다. 그리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도 한신그룹에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돕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인데요? 물어보지 마세요. 대신 결과는 보장합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최진혁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신그룹 말이냐? 최진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윤재민은 보통 상대가 아니야. 내가 국정원 있을 때도 건드리기 어려운 인물이었어.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최진혁은 한참 동안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강변에서 발견한 그 아기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진우야, 너는 왜 한신그룹에 그렇게 집착하는 거니?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기억하시죠? 강변이었지. 한강 다리 밑. 그 근처에 뭐가 있었죠? 최진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신그룹 소유의 고급 주택단지가 있었어. 설마.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진우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25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윤재민이 혼외 자식 소문으로 곤욕을 치렀다는 내용이었죠.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버려진 시기와요. 최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들의 범죄는 명백해요. 제 출생과는 별개로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진실을 알게 되면 넌 괜찮겠니? 괜찮습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와 숨겨둔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고성능 노트북 세대, 각종 보안 장비들. 노트북을 켜자 화면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한신그룹 내부망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이제 시작이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범한 IT 회사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신그룹 핵심 서버에 침투하고 있는 거였죠. 진우는 천재 해커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청년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신그룹, 북한 해킹 조직과 연결 정황 포착.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배후에 한신그룹 있었다. 언론은 연일 한신그룹 보도로 뜨거웠어요. 이번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공개됐습니다. 한신그룹이 10여 년간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내 해외에 팔아넘긴 정황이 드러난 거였죠. 검찰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연서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어요. 검사님, 한신그룹에서 항해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무시하세요. 우리는 증거만 보면 됩니다. 현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엔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것들이었죠. 현서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진우 대표님, 자료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한신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려는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한신그룹 법무팀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한신그룹을 적으로 돌리면 좋을 게 없습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상당한 보상을. 나가주시겠습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자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진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야, 어젯밤 우리 회사에 누가 침입했었다. CCTV를 확인했는데 전문가들이야.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난 괜찮아. 하지만 내 자료들을 찾는 것 같더라. 조심해라. 진우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신그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오후 진우는 현서를 만났습니다. 한신그룹이 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아버지 회사까지 침입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거죠. 현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최진우 대표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신그룹 본사 서버에 직접 접근해야 해요. 결정적 증거는 거기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물리적 보안이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어요.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해 주세요. 제가 내부 침투에 성공하면 동시에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네요. 둘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뒤 작전 당일이 밝았습니다. 한신그룹은 정기 시스템 점검을 핑계로 외부 보안업체를 불렀어요. 현서가 검찰 인맥을 동원해 만든 기회였죠. 그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바로 진우였습니다. 오전 9시 진우는 가짜 신분증을 차고 한신그룹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보안 점검 나온 김민수입니다. 경비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버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복도엔 또 다른 보안 요원이 서 있었죠. 출입 허가증 보여주세요. 진우는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완벽한 위조였어요.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서버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신그룹의 모든 비밀이 이 안에 있었죠. 30분 드리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진우는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버 중 하나에 연결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화면엔 복잡한 코드들이 흘러갔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하나씩 뚫어가며 진우는 빠르게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산업 스파이 거래 명단, 불법 자금 흐름, 해외 범죄 조직과의 계약서까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민수 씨, 잠깐만요.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네. 위층에서 신원 재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요. 들킨 거였습니다.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장비부터 정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야 합니다. 보안 요원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무전기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잡으려는 듯 했어요. 진우는 재빨리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남은 파일들을 긴급 전송하기 시작했죠. 진행률이 화면에 떴습니다. 73%, 81%, 89%. 김민수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95%, 100%, 완료. 진우는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절차를 완료하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냉철한 인상이었죠. 당신이 며칠 전 법무팀을 찾아온 최진욱은 윤태준이었습니다. 한신그룹 전무이자 윤재민의 아들이었어요. 진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전 김민수, 거짓말하지 마. 얼굴 인식으로 이미 확인했어. 아버지가 널 그냥 둘 것 같아? 윤태준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버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윤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전무님, 게임 끝났습니다. 검찰은 한신그룹 본사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현서가 이끄는 수사팀은 서버실부터 회장실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진우가 확보한 데이터 덕분에 어디를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검사님, 회장실 금고에서 비밀 계좌 장부가 나왔습니다. 전무실에서도 해외 송금 내역 발견했습니다.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우는 복도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태준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죠. 이게 다 내 짓이지? 내가 우릴 무너뜨린 거야? 윤태준이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진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간 뒤 검찰은 윤재민 회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택에서 도주를 시도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직원들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윤재민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으로 뜨거웠습니다. 한신그룹 총수 부자 구속, 10여 년간 산업 스파이 운영, 중소기업 기술 해외 유출, 피해액 수천억 원 추정. 여론은 들끓었고 한신그룹 주가는 폭락했어요. 며칠 뒤
진우는 검찰청으로 불려갔습니다. 참고인 조사였어요. 조사실에서 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우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10여 년 묵은 사건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서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25년 전 윤재민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됐더군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한강변모 병원의 익명으로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병원은 신생아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니 그날 밤 한 아기가 응급 입원했더군요. 저체온증으로요. 현서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건 이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날 저녁 진우는 최진혁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검사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최진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최진혁은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내가 너를 발견했을 때 담요 안에 이게 있었다. 봉투 안엔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바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안해. 살려주지 못해서.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작은 금반지.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진우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윤재민과 강수아. 조사를 해봤어, 3달 전에. 넌 윤재민의 친아들이 맞아.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피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어. 최진혁이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진우 씨 맞으시죠? 저는 강수아입니다.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다음 날 진우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버려진 바로 그 장소 근처였어요. 곧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단정한 차림새였죠. 강수아였습니다. 강수아는 진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많이 컸구나. 왜 절 버리셨습니까? 강수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25년 전 난 28이었어.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지. 그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윤재민을 만났어.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지만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 난 믿었고 사랑에 빠졌지. 그리고 절 임신하셨군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윤재민은 돌변했어. 이혼은 거짓말이었고 그는 오히려 내게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지. 강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몰래 너를 낳았어. 하지만 윤재민이 사람을 보내 병원을 감시했지. 난 선택했어. 차라리 좋은 사람이 발견하길 바라면서. 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아. 그날 밤 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누군가 널 발견할 때까지. 진우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널 발견했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 난 그 차를 따라가 병원까지 확인했어. 그리고 윤재민 계좌에서 돈을 빼내 익명으로 병원비를 냈어. 그래서 병원 기부금 기록이 있었군요. 진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널 찾았어. 하지만 입양 기록이 비공개여서 찾을 수 없었지. 그러다 최근 뉴스에서 널 봤어. 그래서 연락하신 겁니까? 진우야,
난 용서를 바라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난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진우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한 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진우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최진혁과 강수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윤재민과 윤태준이 수갑을 찬 채 앉았습니다. 한때 재벌 총수였던 그들은 이제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어요. 피고인 윤재민은 산업 스파이, 기술 유출, 불법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윤태준은 동일 혐의 방조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윤태준은 주저앉았고 윤재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기업들에게 총 3천억 원을 배상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신그룹의 피해 입은 중소기업 대표들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진우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윤재민이 호송되어 나오는 길이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재민이 멈춰섰습니다. 최진우, 내가 내 아들이 맞아? 그래서 복수한 거야? 버려진 것 때문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범죄 때문입니다. 제 출생과는 상관없이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짓밟았어요. 윤재민은 한동안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관심 없습니다. 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를 키운 최진혁,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윤재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절 버려주셔서요. 덕분에 좋은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윤재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졌구나. 완전히. 교도관이 윤재민을 끌고 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법원 밖으로 나온 진우는 기다리고 있던 최진혁과 강수아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최진혁을 안았습니다. 수고했다, 아들. 최진혁이 진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강수아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우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강수아 씨. 응? 언젠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강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저녁 진우는 이연서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아버지 누명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세상의 부조리를 밝힐 수 있길 바랍니다.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최진혁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난 널 만나기 위해 그날 밤 그 길을 지나갔고 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 같구나. 진우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끝난 거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강변에 서 있었습니다.